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자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박주민입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신탁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명도소송을 늦추는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김남근 의원님이 주도하셔서 신탁사와 대주단을 만나서 법이 통과될 때까지,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명도소송을 유예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은 지난주에 전세사기 피해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동작구, 관악구 쪽 피해자분들을 만났는데요. 사실 동작구 대방동에서 사당동까지 다가구 그리고 다중주택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그나마 관악구 쪽에서는 구청 차원에서의 피해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상담도 좀 진행되고 지원책도 마련돼 있었었는데, 그에 반해서는 동작구의 경우에 특별한 대책이나 뭐 피해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개정 논의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내용에 다중주택에 거주하시다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호할 만한 방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피해지원 특별법이 논의될 때 다중주택에 거주하시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작구 쪽에도 구청 차원에서라도 피해 지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점, 그리고 속도가 빠르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중주택이라는 것들은 거주할 수, 장기간 거주를 하진 않지만, 그래서 취사시설 같은 것들은 없지만은 그런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들을 많이 공급하다는 취지로 하나의 단독주택에 뭐 10여 세대가 넘는 그런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취지로서 공급된 이제 주택의 유형입니다. 특히 동작구하고 관악구에는 사회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젊은 청년 세대들이 많고, 보통 이제 젊은 청년 세대들이 사회 초년생 생활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악과 동작구 지역에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주택들이 많이 공급되어 있는 현황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다중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취사시설을 갖추고 이게 마치 장기 거주가 가능한 그런 전세형으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임차인들을 속여서 그런 전세 계약을 하고 뭐 1억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임대 사업자가 1억이 넘는 전세 보증금들을 대부분 반환하지 이제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들이 관악구하고 동작구에서 이제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취사가 허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사 공간이 마련되고 전세 계약이 맺어져 있는 이런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LH가 매입해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LH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중주택은 원래 그런 취사시설 같은 것들을 두고 장기로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이제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의 이런 관리가 소홀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러한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LH가 매입해서 이것을 사실상 용도를 변경을 해서 장기 임대가 가능한 그런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해서 여기 있는 많은 사회초년생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도 이 다중주택도 이런 피해 구제의 범위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때 좀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 LH도 너무 경직된 그런 관료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런 다중주택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음을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장기 임대주택화하고 여기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줘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 대방동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고 현재는 수도권으로 이사한 피해자입니다. 제 전세금은 총 3억 2천만 원이었고 이 중 대출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매 배당 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보증금의 절반 정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배당 순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매 배당 시 소액 임차인의 기준은 근저당 설정일의 기준으로 된다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적 우선 소액 임차인이라는 것이 있어 상대적으로 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서가 밀려서 4천만 원밖에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정부가 제한하는 경매 차익도 수령하기가 불가능하며 올해 말에 아이도 태어나는데 수도권으로 이사하여 아내는 임산부의 몸으로 1시간 넘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일도 못하시고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정말 힘들게 키우셨는데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고맙고 죄송해서 용돈 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대학교 등록금도 장학금과 휴학기간 동안 일해서 번 돈으로 혼자 다 냈습니다. 군대 말년휴가 나와서 면접을 보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여 졸업 전에 취업하고 지금 10년 넘게 휴직 한 번 하지 않고 일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저축만 했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으로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도움 하나 받지 않고 신혼집도 구하고 차도 사고 곧 아기도 태어납니다. 고생하신 부모님들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제가 10년 넘게 모았던 돈보다 더 큰 빚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은 제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버티고 있지만 저에게 닥친 이 현실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경매 절차가 모두 완료된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선구제 후 회수 방안으로 판단되고 전액이 안 된다면 전세금의 3분의 1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최소 보장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제 후 구상에 정부가 주장하는 것만큼의 큰 금액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경매 절차 완료 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액 배당을 받으며 공인중개사 상대의 민사소송으로도 일부분을 보전받아 후구상할 수가 있는데 사탁하지 않고 그냥 피해자 수 곱하기 평균 보증금 액수에서 선구제에 5조 원이 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설사 5조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들이고 이 청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부양할 텐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장려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정부가 발급해준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정부에서 작성해준 표준 계약서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의 대부분을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스피싱 다단계와 같은 거래 사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모든 피해를 피해자에게만 짊어지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정부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한 비합리적인 비유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논의해 주시고 전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전세금의 3분의 1이라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소 보장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청년들을 외면하지 말고 부디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저희는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임차인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다중주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린생활시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뭘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중주택은 개별 취사를 두면 안 되고 층별의 취사시설을 하나로 공유할 수 있는 독립된 주거의 기능을 갖추면 안 되는 주택의 유형입니다. 즉 고시원이나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쉐어하우스, 하수식 등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다중주택으로 인허가를 받아 준공 당시 개별 취사시설을 불법으로 개조해서 일반 원룸 다가구처럼 임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원룸은 이미 예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주택 임대를 위한 법적 그리고 물리적 기준이 없어서 위반 건축물조차 임대하는데 그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 일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더라도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어떻게 또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불법 원룸 주거 상태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던 저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각박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사회초년생 그리고 공부에만 매달려도 부족할 대학생조차도 당장 눈앞에 벌어진 단전, 단수, 화재 등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인간 생활에
세 기본 요소인 주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써도 되는 무거운 짐이 저희 어깨를 누르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전세 사기 구제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LH와 정부가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방안에서 다중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중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적용받지도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애초에 불법 원룸이 문제되기 시작한 지 오랜데 그동안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왜 저희가 감당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나라의 원망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저의 말이 국회에 닿고 나라에 닿기를 바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토부와 LH는 다중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또한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것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다중주택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임차인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개정안을 요구합니다. 또 서울시를 포함해서 각 해당 구청 그리고 각 해당 구청에서도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법의 구멍을 교묘히 빠져나간 오물들을 저희가 책임지게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동작구 상도동 다중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저를 비롯한 이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세입자들은 현재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어쩌나 미래에 대한 계획은 꿈도 꾸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된 이후로 건물 관리 또한 되지 않고 있는데 집주인은 오히려 그 이유에 대해서 세입자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부품 교체 사유로 엘리베이터의 사용이 잠시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집주인이 부품 교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엘리베이터는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도 벽면의 타일은 떨어지려고 해서 자칫 누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건물 내 외부의 청소와 적용수 관리도 제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건물 하자 수리 및 관리에 대한 요청을 했음에도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에 집주인은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나 노력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집에 단기 임대나 에어비앤비 투숙시설을 운영하며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물의 CCTV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올해 6월 한 세입자가 택배 배송 문제로 CCTV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 보안과 치안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건물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또 방치가 될 것이고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입자 114의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그 피해자분들이 모두 그 회사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직장인 생활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제 발언 내용은 보도자료로 가름을 하고 주요 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다중주택은 선순위 전세금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4월 달에 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선순위 전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지는 이 청년 세입자들한테 책임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현재 피해주택이 오늘 나온 그 피해자분들은 피해주택이 10채인데 그 중에서 벌써 3채가 경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정부의 그 경매차익 배분안도 경매가 진행이 끝나고 나면 배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차익 배분안이 작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의 한 3분의 1 정도 보장되는 최소 보장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매차익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다중주택이 매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현재 LH는 실무적으로 다중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국회 차원에서 정부하고 다중주택 매입 여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정부하고 야당 간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 방안은 논의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건물 관리 방안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독주택 건물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제 손 놓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청년 세입자들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책입니다. 그 작년에 출판된 최지수 작가의 전세 지옥이라는 책을 보시면 전세 사기로 인해서 한국의 청년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년 세입자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국가에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의 청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 기성세대와 우리 동료 시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